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마치 물먹은 솜처럼 몸이 무겁고 세상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은 기분. 아무리 애써도 내일이 기대되지 않는 그런 막막함 속에 계신가요? 인생의 가장 화려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천재 관료에서 하루아침에 패족이 되어 머나먼 유배지로 쫓겨난 사람.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형제는 처형당했으며 자신을 지켜주던 왕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입니다. 그는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의 우리로 치면 감옥과 다를 바 없는 고립된 생활이었죠. 그는 그 지독한 우울과 화병 속에서 어떻게 미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더 단단하게 완성해냈을까요? 정약용이 몸으로 써내려간 실존적인 조언들을 통해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울 현실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울할 때 우리는 종종 도망치려 합니다. 잠으로, 술로 혹은 스마트폰 속의 가짜 세상으로 말이죠. 다산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배지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처지를 뼈아프게 직시했습니다. 나는 이제 벼슬길이 막힌 패족이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현실이다. 다산은 억울해하거나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며 현실을 부정하는 대신 자신의 몰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다산식 실존주의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나의 고통을 객관화하는 것. 그는 형님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을 없애는 방법은 그 근심의 뿌리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우울함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남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비참함인가요? 다산은 말합니다. 안개는 피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해가 떠서 증발해야 사라진다고요. 여러분의 상황이 망했다고 느껴진다면 그래요, 인정해 봅시다. 지금은 멈춰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패족이 되었다는 사실이 패인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산은 상황이 자신을 규정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온전히 나의 몫이라는 것. 그것이 그가 절망 속에서 찾아낸 첫 번째 빛이었습니다. 우울증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일상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씻는 것도 먹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다산은 이 무기력함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의 비결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바로 엄격한 생활의 규칙, 즉 루틴이었습니다. 유배지인 좁은 방에 다산초당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스스로 엄격한 규율을 세웠습니다. 옷차림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분량의 글을 읽고 썼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즉 부지런함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할 일을 부지런히 하면 내일의 근심을 막을 수 있다. 다산에게 공부와 저술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정신을 붙잡기 위한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그는 복사뼈에 구멍이 3번이나 날 정도로 앉아서 쓰고 또 썼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수록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거창한 목표는 필요 없습니다. 다산이 500권을 목표로 썼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오늘 써야 할 한 줄을 썼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자고 일어난 이불을 정리하세요. 세수를 하고 책상을 정리하세요. 감정이 행동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감정을 조절합니다. 다산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대의 하루는 그대를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우울을 이기는 힘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오늘 아침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정갈하게 정리된 책상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움은 마치 형벌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다산은 18년의 유배 기간을 나를 만나는 시간으로 재정의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한양의 권력 중심에 서밀려나 아무도 찾지 않는 시골의 흙바닥에 앉았을 때
그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다산은 신독을 강조했습니다.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한다는 뜻이지만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남이 보지 않을 때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는 세상과 단절된 그 시간을 원망으로 채우지 않고 자기 내면을 채우는 시간으로 썼습니다. 다산학이라는 거대한 업적은 그가 혼자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껴진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에게 자신을 돌볼 시간을 준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관계에 지치고 남들의 평가에 지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고독입니다. 고독을 즐기십시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나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순간 당신은 단단해질 것입니다. 18년이 지난 후 다산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젊은 날의 패기는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만약 그에게 유배 생활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유능한 관료로 살다 갔겠지만 시대를 초월하는 스승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우울과 고통의 시간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끝나느냐가 아니라 끝난 뒤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인가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200년의 시간을 건너 지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조급해하지 마라. 자신을 학대하지도 마라. 그저 매일 아침 일어나 차 한 잔을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해라.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고통은 지나가 있고 너는 산처럼 거대해져 있을 것이다. 지금 흘리는 눈물이 훗날 당신이라는 거대한 나무를 키우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버텨낸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웬디의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